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인 8일 오전, 그것도 평화롭게 모두가 한가로이 쉬고 있는 일요일 아침, 느닷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빨아주는 기사 하나가 우리 모두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서울신문의 류재민 기자가 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한 한동훈 장관, 조각 같다. 순간 저는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생각이 들어 기사를 다시 읽었는데요. 조각 같다. 조갔다. 조작 같다. 설마 오타가 난 걸까요? 하지만 기사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 거죠? 북한의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찬양해도 이것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주말 휴일,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그건 아마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장관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특정 언론이 도움을 주고자 쓴 기획 기사로 보여졌는데요. 서울신문은 많이 쪽팔려야 할 듯합니다. 그건 이게 기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정 인물의 정치 입문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 가짜 뉴스이기 때문인 거죠. 팩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누가 한동훈을 조각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빈도, 장동건도, 현빈도 이런 찬사를 받기 힘든데요. 한동훈이 진짜 조각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 거죠. 서울신문도 결국 폐지로, 류재민 기자도 외람위로 확실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당이라는 건 좀 결사체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지어지면 그 결정을 좀 어느 정도는 일사분란하게 가는 그런 흐름도 필요한데, 최근 들어와서 당이 거의 그 전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의원들 상호간 또는 당원들과 그 의원들 지지자들 간에도 거의 이거는 그 같은 정치 집단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서로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것도 네. SNS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 의총장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는, 어찌됐든 당원의 절대적 지지로 뽑혀 있고 어떠한 그 뚜렷한 그 대표가 물러나야 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 당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원들 상호 간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이나 또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그런 행태를 만약 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갖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내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가 그걸 압박하듯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구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조금 더 피로감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그 칼날이 얼마나 공정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원칙과 기준은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바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이라고,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두 번째 근거는 당에 도움이 된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고. 이게 대체 몇 년 만일까요?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는 다소 낯선 모습인데요. 진짜 달라진 걸까요? 이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부결표 행사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여세를 몰아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홍익표 의원이 수박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된 모습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가결파에 대한 입장 등에서 또 엄중 타령을 해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개혁적이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엄중 타령을 하며 우리 모두를 무척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N 스페셜 정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당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원, 국회의원들 상호 간의 인신공격이나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론과 관련해선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느냐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징계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해 10월 중 하순쯤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며 한 장관 거취 문제로 혼란스럽게 국정감사 이슈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대통령 국정 기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검찰청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이 상황을 주도했고 끌고 왔던 사람은 한 장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여야 간, 국회와 대통령 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한다면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또 한 장관 본인이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국회에 대한 오만한 태도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통령의 인사는 1년 5개월 전 출범할 당시의 내각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더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은 더 세게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엄중 타령을 하며 신중론만 이야기한다면 또다시 당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데요.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제는 진짜 원팀으로 헛소리하는 수박들을 다 퇴출시켜야 하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